일단 사실혼하고 재산 분할에 대한 거를 우리가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해오신 것처럼 일단 사실혼이라는 거는 사실 말이 좀 웃긴 거긴 해요. 왜냐면 실제는 사실혼이기 때문에 뭐 혼인신고가 특별히 요건을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둘이 가서 증인 두 명이라는 어떤 요식행위만 갖추면 그냥 내주는 어떤 신고에 의한 결과일 뿐이고, 그게 뭐 이거를 혼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라라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신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혼이라는 것이 한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건데, 법률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야 그 뒤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큰 게 상속이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과 사실혼 관계냐 아니냐, 단순 동거로 볼 수 있냐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헤어져서 별로 뭐 서로 볼 일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재산 문제가 거의 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 뭐 두 분 똑같은 걸 해오셨는데, 뭐 주관적 기준 혼인의 의사예요. 혼인의 의사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냥 추단하는 겁니다. 행위로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결혼을 약속하고 뭐 동거를 하는 거랑 그리고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위에다가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소개를 한다. 그리고 뭐 서로 뭐 이제 뭐 여보 당신으로 부른다. 그리고 진짜 대표적인 게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상에 공표를 했냐 아니냐를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청첩장 같은 거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뭐 소득을 합쳐서 밀착성 이거 좀 애매해요. 소득을 합쳐가지고 뭐 집을 같이 산다, 뭐 물론 뭐 크리티컬하긴 한데 그래도 동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가족의 대소사의 어떤 자격으로 입증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혼식이 가장 큰 키를 가르는 게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실혼 기간 동안에 어떤 이제 사실혼 해소가 됐을 때 사실혼 기간 동안에 형성한 재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건데, 결론적으로 상속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럼 사실은 배우자가 상속 비슷하게 뭐라도 좀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재산적인 어떤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이제 당연히 가능해야 된다라는 건데, 재산 분할의 성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공동으로 만들어낸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몫을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과 전혀 무관한 개념이에요. 상속은 법률적인 자격 또는 지위에 의해서 그 뭔가 부모 또는 나의 어떤 혈족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키워낸 무엇인가를 배당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나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이라는 것이 청구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고, 뭐 위자료는 뭐 그래요. 위자료도 그렇죠. 뭐 왜냐면 혼인을 전제로 하고서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결혼한 상대였다 이런 것도 이제 위자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재산 분할이라는 거를 좀 보시면 일단 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게 살아있는 동안 헤어져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즉사하면 안 된다라는, 아니면 즉사하면 가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우리 이혼해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는 하는데, 일단 뭐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해소될 수 있어서 뭐 청구권이 인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좋아요.